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1 32라운드가 종료가 됐고요. 9월 18일 일요일 오후 3시에 33라운드가 열리게 됩니다. 그 이전에 32라운드 어떤 경기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프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울산현대 팬방송 울타리에 성남전 브이로그가 올라갔고요. 그와 함께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 금요일 7시 반 정도에 울산현대 울타리 라이브 방송이 있을 예정이니까 해당 방송에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2라운드 어떤 경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수원FC와 김천 상무의 경기입니다. 수원FC의 이승우 선수가 이제 선취골을 넣은 이후에 이상원 선수를 향한 세리머니를 한번 해줬고요. 동점골로 김지현 선수가 득점을 했지만 이후에 추가 시간에 다시 한번 이승우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2대1 수원FC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이승우 선수였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서 다음 경기는 제주유나이티드와 대구FC의 경기입니다. 제주유나이티드가 22분에 김주공의 페널티킥, 후반 시작하자마자 진성욱의 득점으로 2대0 앞서 나갔지만 이후 59분에 세징야, 유신 6분에 고재현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대구FC가 2대2 균형을 맞췄고 그대로 경기가 종료되면서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 경기 MVP는 한 골과 한 개동 기록했던 고재현 선수입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앱서울과 강원FC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승점 6점 차리 경기라고 해도 될 만큼 파이널 A에 누가 가느냐에 상당히 중요한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에서 조영욱이 득점 만들어내면서 파이널 A를 향한 일말의 희망을 살리게 됐고요. 해당 득점 기록했던 조영욱을 MVP로 뽑아봤습니다. 다음 경기는 전북현대와 성남FC의 경기였습니다. 전북현대 바로우 선수가 득점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경기가 흘러갔고 그대로 1대0으로 전북현대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2위 자리에 이제 1위 자리에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됐고요.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바로우 선수였습니다. 다음 경기였던 인천유나이티드와 울산FC의 경기는 울산도 많은 공격을 했고 인천도 많은 공격을 했지만 결국 아무 팀도 이제 경기에서 득점 만들어내지 못했고 이 경기에서 유독 좀 좋은 선방을 많이 보여줬던 김동원 선수를 MVP로 뽑아봤습니다. 마지막 경기였던 수원 삼성과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 포항 스틸러스의 그랜트 그리고 고영준이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전반전 2대0으로 종료됐고요. 후반전에는 양팀 모두 득점하지 못하면서 2대0으로 포항 스틸러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그랜트 선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승부 예측 결과 오랜만에 이제 4개나 맞췄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승부 예측을 보고 실제로 걸거나 하시지 말아라. 내지는 토토나 이런 걸 하더라도 꼭 합법적인 것만 하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언제나 같은 마음입니다. 꼭 합법적인 것만 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면 이제 승부를 즐길 수 있는 일종의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합법적인 거 많이 이용해 주시고 재밌게 K리그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3라운드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울산현대와 수원FC의 경기입니다. 울산현대의 현재 순위는 1위, 수원FC 현재 순위는 6위인데요. 울산현대는 지난 경기에 무승부를 거두고 전북현대가 승리를 하면서 승점 차가 5점 차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9월 18일 오후 3시 울산 문수 축구 전개장에서 벌어질 예정이고요. 이번 시즌에는 울산현대가 수원FC를 상대로 2승을 가져갔습니다. 최다 득점자는 두 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기록했던 박호 선수입니다. 울산은 엄원상이 없으면 이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엄원상이 이번 시즌 리그에서 3경기를 결장했는데 그 경기들에서 이제 모두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요. 포항전 2경기 패배, 그리고 인천전 무승부를 거두면서 울산현대가 엄원상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또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와 함께 조현우 선수도 무릎 인대 부상으로 이제 인대 타박상으로 중간에 교체가 됐는데 이번 경기에는 조현우 선수가 다시 나올지 아니면 선수 보호 차원에서 조수혁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될지 이 역시 약간은 소소하게 울산현대 라인업을 보면서 지켜볼 만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울산현대의 경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어떤 열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만한 것 같은데 김영범 해설위원이 말씀을 하셨던 대로 울산의 팬들은 울산현대의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고 쓰러지기를 바랬을 겁니다. 엄청난 체력을 사용하고 그렇게 함께 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볼만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더 집중력 있는 모습을 많이 발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울산 현대가 보여줬냐라고 하면 보여줬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은 팬들이 원하는 목표에 다가서기 위해서 또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에 다가서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수원FC의 경우에는 김현구와 이용이 경고 누적이 되면서 강제 원톱을 사용하게 될 상황이 됐는데 사실 최근에 김두근 감독이 원톱을 사겠다고 했다가 다시 투톱으로 이제 최근에 또 돌아가고 했는데 김현이 어쨌든 경고 누적이 됐기 때문에 강제 원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FC는 승점 1점만 따내도 99.9% 파이널 A 확정이 되는데 일단은 또 어떻게 경기가 흘러갈지 강원의 경기가 뭐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것들 내지는 서울의 경기도 어떻게 흘러갈지를 계속 봐야는 하지만 어떻게든 일단 승점을 1점 따낸다면 파이널 A를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승점을 3점을 따낸다면 확정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수원FC가 모든 건 걸고 잘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득점 페이스가 좋은 이승우가 이번 경기에도 득점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상 라인업을 보면 울산의 경우에는 조수혁 키퍼, 백후에는 서령우, 김영권, 김기희, 김태환, 중원에는 원두재, 이규성, 황재환, 윙에는 박호와 이청용, 톱에는 마틴 아담인데요. 이청용 선수가 지난 경기 경고 누적으로 뛰지 못했고 김영권과 서령우, 김기희는 경기를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4명의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체력을 비축한 상황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울산의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뛰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수혁 선수가 만약에 선발 출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번 시즌 3번째 경기 출전이자 2번째 리그 선발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원FC의 경우에는 박배종 키퍼, 백스레는 곽윤호, 김건웅, 신세계, 윙백에는 박민규와 정동우, 중원에는 박주호와 정재용, 쓰리톱에는 이승우, 라스, 김승준을 예측을 해보겠는데요. 이거 뭐 다시 백4로 돌아가서 4-3-3을 하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백3를 만약에 사용을 하면서 이제 울산현대의 하프스페이스 공략이나 측면으로 벌려서 올라오는 것들을 막아내겠다는 계산이 있다면 3-4-3을 사용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양팀의 키플레이어를 보면 울산은 황재환, 수원FC는 이승우입니다. 황재환의 경우에는 이 22세 이하 자원이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중원에서 상당히 많은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울산의 크랙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기대감이 들게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황재환이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출전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경기를 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이승우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득점 페이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홈에서 열렸던 수원FC 홈에서 열렸던 울산과의 경기에서도 이제 선취골을 넣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울산을 상대로 다시 한번 득점을 하는데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울산현대와 수원FC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대구FC와 FC서울의 경기입니다. 대구FC의 현재 순위는 12위, FC서울의 현재 순위는 8위인데요. 양팀의 승점차는 9점 차. 대구FC의 경우에는 강등 프로권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FC서울은 파이널 A가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 오후 3시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벌어질 예정이고요. 이번 시즌에는 FC서울이 2승을 가져갔습니다. 관전 포인트를 보면 대구의 경우에는 홍정훈이 누적 경고로 징계를 받으면서 빈자리를 어떤 선수가 메울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김우석이 경기를 뛰게 될지 아니면 김진혁이 회복이 된다면 김진혁이 뛰게 될지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볼 만한 게 있을 것 같고요. 고재현이 복귀를 한 이후에 지난 경기 한 골과 한 개의 돈 기록하는 등 폼이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재현이 직접 뭐 볼을 전개하는 것도 있겠지만 위치 선정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격 포인트를 만들었던 이번 시즌 초중반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고재현이 어떻게 폼을 살려가느냐가 대구가 향후 이번 시즌을 어떻게 치러나가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세징야의 득점 폼이 조금씩만 더 올라온다면 대구FC도 강등 프로권에서도 벗어날 희망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FC서울의 경우에는 강원FC를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파이널 A 가능성을 그나마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안타까운 건 역시 주전 스트라이커 일류첸코가 누적 경고 징계로 인해서 뛸 수가 없다는 점인데요. 최근에 4-4-2를 많이 가동했던 FC서울이지만 다시금 4-3-3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보면 이제 라인업 시트상에서는 백3로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다시 뭐 4-3-3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앱서울이 가운데 있는 정현철을 올려서 경기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과연 어떤 경기를 하게 될지 한번 라인업 보면서 앱서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 최근에 3-4-1-2 포메이션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김우석, 조진우, 정태욱 조합이 백스리를 출전을 하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다시 황재원을 중원에 기용을 하면서 오른쪽 윙백에 장성원을 기용을 했거든요. 이 라인업을 그대로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3-4-2-1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3-4-1-2라고 봐도 되는 여러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담은 숫자는 3-4-2-1, 포메이션은 3-4-1-2라고 썼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이 백4 라인이 어느 정도는 복귀가 됐는데요. 이태석, 오스마르, 이상민, 윤종규, 중원에는 정현철, 팔로세비치, 기성용, 스리톱에는 나상호, 박동진, 조영우 선수가 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FC서울의 경우에는 뭐 부상이나 이런 게 아니면 로테이션을 아주 많이 돌리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변화는 많이 두지 않고 정현철을 중원으로 약간 3선 내지는 센터백으로 오가는 선수로 만들어 놓고 기성용을 조금 더 공격적인 위치에서 경기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런 걸 보면 참 안익수 감독이 정현철이라는 선수를 기다렸을 수도 있겠구나, 많이 기다렸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정현철은 뭐 적응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은 삼선과 센터백이 모두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성용을 보다 공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현철의 복귀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키플레이어를 보면 대구는 세징야, 서울은 박동진인데요. 세징야는 그래도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과연 부활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박동진의 경우에는 일류첸코가 없는 서울의 톱 빈자리에서 박동진의 득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박동진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와 서울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수원 삼성과 전북 현대의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의 현재 순위는 9위, 전북 현대 현재 순위는 2위인데요. 이번 시즌에는 전북 현대가 FA컵 포함 3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들에서는 구스타보 선수가 2골로 최다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수원 삼성의 경우에는 사실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10위인 대구FC와 승점차가 2점 차밖에 나지 않게 됐습니다. 이 점은 수원 삼성이 분명 위기감을 느끼고 경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일종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과연 수원 삼성이 이런 포인트에서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지가 궁금해지고요. 공격진들이 지난 경기 무득점이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무득점을 기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그랜트 선수에게 실점한 거나 고영준 선수에게 실점한 거나 이 선수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수비진도 조금은 더 집중력 있게 수비를 해줘야 파이널 B에서 프로번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8, 9위 정도에서 이제 계속해서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수원 삼성은 이제 이런 경기들을 모두 좀 전북과의 경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승점 1점씩이라도 따도록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전북의 경우에는 맹성홍 선수가 누적 경고 징계를 받으면서 어떤 선수가 뛸지 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홍정호의 복귀 시점도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파이널 A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홍정호 없이 경기를 소화하고 파이널 A에 들어가자마자 홍정호가 들어오면서 수비진을 두텁게 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가지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겠는데 과연 김삼식 감독이 어떤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전북현대는 지난 경기 승리를 하면서 승점차를 다시금 좁혔습니다. 과연 이 경기를 잡고 울산현대가 수원FC를 잡아내지 못한다면 승점차가 2점 차가 되는데 파이널 A 전에 그 점수차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업 보면 양 팀은 크게 바뀌는 거는 없는데요. 수원 삼성의 경우에는 오른쪽 윙에 명준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중원에는 박상혁이 최근에도 나오고 있고 그 이외에는 큰 변화는 없고요. 전북은 어떻게 보면 구자룡, 윤영선의 센터백 조합을 만들고 중원에는 박진섭, 백승호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지난 경기에서 비슷하게 할 수도 있었다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비슷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키플레이어를 보면 수원 삼성은 오현규, 전북 현대는 바로운데요. 현재 수원의 주전 스트라이커는 오현규입니다. 필드골을 다시금 만들어줘야 되고 오현규 선수가 득점을 많이 해줘야 수원 삼성도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노영규 선수의 득점을 다시 또 보고 싶을 수원 삼성의 팬들일 것 같고요. 바로의 경우에는 2경기 연속 득점을 했습니다. 과연 이 점을 3경기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 삼성과 전북현대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성남FC와 포항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성남FC의 현재 순위는 12위, 포항스틸러스의 현재 순위는 3위인데요. 이 경기 역시 3시에 탄천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포항 스틸러스가 FA컵을 포함해서 3승을 거뒀고요. 최다 득점자는 포항의 허용준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해서 이제 관전 포인트를 보면 성남FC는 미드필더 김민혁이 경고 누적으로 경기를 이 경기 뛸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즌 8번째 경기였는데 과연 이 빈자리를 성남FC가 어떻게 메울지 궁금해지고요. 사실 이어지는 경기들에서 상대 팀들이 모두 어렵다는 게 성남FC 입장에서는 충분히 아쉬울 만한 점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많이 이겼다면 좋았겠지만 그 이전에 많이 이기지 못한 상황에서 마지막 경기로 이어지는 경기들이 모두 어려운 경기들이 함께 한다는 건 성남FC 입장에서는 아쉬운 어떤 일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 사실 뭐 이거는 성남FC를 배려하지 않은 거라기보다는 성남FC의 성적이 성남FC를 배려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어디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성남FC는 좀 아쉽다, 기세를 올릴 수 있었는데 아쉽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집중력을 높게 유지하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성남FC와 같은 팀들은 지금 집중력을 챙기지 않으면 외부적인 요소에 흔들리기가 쉽기 때문에 성남FC가 꼭 집중력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포항의 경우에는 그랜트 선수가 누적 경고로 징계를 받으면서 박찬용 선수와 창래가 센터백 조합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행인 건 그래도 박찬용과 하창래 조합은 꽤 괜찮을 수도 있다는 점이고요.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고영준의 컨디션이 최근에 12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영준이 많이 살아나면서 포항의 공격도 함께 살아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포항의 컨디션이 함께 올라왔고 2연승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3연승 할 수 있을지, 어떤 선수들이 나올지 라인업 보면서 또 얘기를 드릴 텐데요. 성남의 경우에는 3-4-3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의빈, 조성욱, 곽광선, 유인수, 이시영, 중원에는 이재원, 안진범, 전방에는 박수일, 구본철, 뮬리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왼쪽 풀백을 볼 수 있는, 왼쪽 윙백을 볼 수 있는 유인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박수일이 공격적인 측면에도 한번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포항의 경우에는 뭐 강현무 키퍼, 백후에는 완델손, 하창래, 박찬용, 신광훈, 중원에는 신진호, 이승모, 고영준, 전방에는 임상엽, 허용준, 정재희가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완델손을 왼쪽 풀백으로 다시금 돌려놓으면서 본인의 공격적인 재능, 그리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풀백으로서의 수비 능력이 함께 살아나는 그런 모양새고, 하창래와 박찬용의 조합은 어떤 조합일지 한번 볼만한 가치가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라인업이 거의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양팀의 키플레이어를 보면 성남은 김영광, 포항은 고영준입니다. 성남의 김영광은 포항의 공격이 강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김영광의 여러가지 세이빙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영광이 얼마나 세이빙을 잘해주는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고영준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컨디션이 매우 좋습니다. 과연 팀을 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놓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남FC와 포항스틸러스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강원FC와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강원FC가 이번 시즌에는 1승 1무를 거두면서 제주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앞서 있는데 과연 이 경기 이기면서 파이널 A에 대한 마지막 어떤 불꽃을 계속해서 태워갈 수 있을지 한번 관전 포인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강원은 파이널 A를 위해서 이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합니다. 이 경기를 잡아내지 못하면 강원은 파이널 B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걸어야 되고 공격진들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기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움직여줘야 되는 경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제주의 경우에는 지난 경기 굉장히 막판에 뒷심이 부족하면서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어쨌든 파이널 A가 확정이 되면서 조금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좀 변수라고 한다면 진성욱의 퇴장, 그리고 김주공과 안현범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진성욱은 어차피 경기를 뛸 수가 없고 김주공은 타박이라면 경기를 뛸 수 있을 것 같고 안현범이 어깨가 빠진 거라면 어깨를 넣고 어느 정도 약간은 시간이 있다가
경기를 소화한다면 또 할 수는 있는 상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라는 목표가 더욱 선명해졌기 때문에 제주 유나이티드는 이 경기를 어떻게 보면 파이널 A에 만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라는 목표가 선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양 팀의 라인업을 보면 뭐 강원의 경우에는 크게 바뀐 건 없고 오른쪽 윙에 양현준이 아닌 갈레고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양현준의 스피드는 정우재가 충분히 제어할 수 있지만 양현준이 아닌 갈레고의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은 정우재가 아무리 좋은 수비수라고 해도 갈레고의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을 잘 막아낼 수 있을지는 살짝 미지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갈레고와 김진호의 공격을 얼마나 정우재 선수가 잘 막아내는지도 궁금해 보이고요. 뭐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는 4-3-3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내지는 4-2-3-1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오른쪽 풀백에는 안현범이 뛸 수가 없다면 조성준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만약에 김중홍이 나올 수 있다면 이제 3선을 최영준과 윤빛가람으로 두고 중원 2선에 김중홍을 놓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이창민, 윤빛가람, 최영준이라는 전설의 미드필더 라인이 다시금 또 가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양팀의 키플레이어를 보면 강원은 갈레고, 제주 유나이티드는 주민규인데요. 강원의 갈레고는 파이널 A를 위한 강원의 강력한 크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를 계속해서 흔들어 놔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갈레고가 힘을 잘 써주는 게 이 경기에서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갈레고가 과연 이 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계속해서 지켜보겠고요. 주민규의 경우에는 득점 페이스를 올려줘야 됩니다. 시즌이 아직 6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주민규가 이번 시즌에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제주는 참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규 선수가 보다 더 책임감을 갖고 이 경기에서 잘 플레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원과 제주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시즌 마지막 정규 라운드 경기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상무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요. 김천상무의 현재 순위는 11위, 인천 유나이티드의 현재 순위는 4위입니다. 이 경기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역시 5세세에 벌어질 예정이고요. 이번 시즌에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2승을 가져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천 상무의 경우에는 2경기 연속 득점을 한 김지현 선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사실 이 9월 전역자들이 나가면서 김천의 스쿼드가 얇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얇을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김천의 최근 스쿼드고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있을 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 이 이름값만 본다면 김천의 자리가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는 순위인데 김천이 이 순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좀 더 띄워주고 정확도 있는 공격들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인천의 경우에는 이제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향해 갑니다. 파이널 A도 확정을 지었고 4위를 유지를 하면서 FA컵을 전북이나 울산이 우승하게 된다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이제 플레이오프는 이제 4위가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전북과 울산의 FA컵 우승을 바람과 동시에 본인들의 4위 자리 유지를 바랄 것 같고요. 팀으로서 단단해진 게 잘 보이는 인천이기 때문에 이명주가 긴 시간을 소화할 수 있는가 아닌가의 여부에 따라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더 날카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좀 더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 라인업을 보면 김천의 경우에는 황인지 키퍼, 백포에는 이유연, 송주은, 박지수, 강윤성, 중원에는 문지환, 김준범, 이영재, 전방에는 김경민, 김지현, 권창원인데요. 뭐 바뀌려면 늘 바뀔 수 있는 라인업이고요. 김천의 라인업은 늘 변화무쌍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 더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인천의 경우에는 뭐 이태희 키퍼 내지는 김동원이 나올 수 있고요. 백스리는 델브리지, 강민수, 김준엽, 죄송합니다. 김동민. 윙백에는 강윤구와 민경현, 그리고 중원에는 이강현구와 이명주, 전방 3톱에는 김도혁, 김보섭, 홍시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뭐 아무래도 최근에 김준엽 선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김준엽 선수에게 약간의 휴식을 부여해주고 이제 지난 경기에서 뛰지 않았던 센터백들이 또 다시금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양팀의 키플레이어를 보면 인천은 이명주, 김천은 김지현입니다.
김전의 경우에는 득점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 3경기 연속 득점도 가능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인천의 이명주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중앙에서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는 상황에서 이명주가 어떤 활약을 보일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것이 이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천과 인천의 이번 시즌 정규 라운드 마지막 차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승부예측 보겠습니다. 먼저 울산과 수원FC는 리그 3경기 우승은 없었던 울산의 승리를 보도록 하겠고, 대구와 서울의 경기는 무조건적으로 승리가 필요한 서울의 동기부여 측면을 생각해서 서울의 승리, 수원과 전북의 경기 지금은 후반 전북이 강해지는 타이밍이라는 점에서 전북의 승리를 보도록 하겠고요. 성남과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는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 성남이라는 점에서 포항의 승리, 강원과 제주의 경기는 제주의 동기부여가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강원의 승리, 김천과 인천의 경기는 단단해진 인천의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지난 1년 동안 1년이라고 하면서 거의 8개월, 9개월 동안 이제 K리그1 1라운드부터 또 여러분들께 리뷰와 프리뷰 영상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정기 라운드가 끝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시간 섭섭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파이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